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7년 소송 끝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도 청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은 약탈문화재의 불법 은닉과 점유를 조장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모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그동안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금정총리 범어사가 산중총회를 열고 여산당 정여대종사를 차기 방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수구다란이를 2년여 복원 끝에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외우는 즉시 소원이 이뤄진다는 비밀의 부적, 통일신라시대 수구다란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평생 눕지 않는 장좌불화와 일중일식, 공부하다 죽어라 등 치열한 수행의 표상이 된 해암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리는 순례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7년 소송 끝에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은 약탈문화재의 불법 은닉과 점유를 조장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계종과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판결과 무관하게 환수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330년 고려시대에 조성돼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서산 부석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 대법원이 어제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스시마 간논지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간논지가 법인격을 갖춘 1953년부터 20년간 평온하게 불상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상이 소재했던 일본의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문화재라는 이유로 취득 시효를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산의 현 점유자가 그거를 도품인 줄을 알고 취득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20년이 지나면 선의 과실 여부는 따지는 게 아니고 평온 공연하게 취득했느냐만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굉장히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약탈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제로 국외에 반출된 도난문화재의 취득 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하는 나쁜 선례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과 유네스코 협약을 들어 불법 반출 문화재는 취득 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당위성과 소유자의 권리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도 이번 판결이 약탈 등 문화재 불법 반출에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며 양국 외교라인과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환지 본처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그 약탈이 아니라는 소명을 못한 상태고요. 그거는 국제적인 흐름에 비춰봐도 원래 소장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한 거예요. 이후에도 어쨌든 일본 측하고도 접촉을 하고 정부에도 요구를 해서 외교적인 경로나 또 우리 불교계 차원에서도 일본 불교계와 대화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어요. 과거 약탈 등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판례가 생기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지 본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모레 29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계사로 들어섭니다. 조계사 대웅전으로 들어와 합장 반배하자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이 유족들을 맞이합니다. 조계사 부처님께 정성껏 삼배를 올리고 위패가 놓인 영단에 헌화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유족들은 절을 하며 극락왕생하길 기원합니다.
이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한 유족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스님들이 이태원 현장에서 추모 기도를 하고 오체 투지와 삼보일배 등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 준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공허함이 큽니다. 근데 그동안 49제부터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위로와 위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1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원장 스님 뵙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도리고 예인 같아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아이고. 진우 스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사에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지 미안할 정도라며 안타까운 마음만 같이 할 뿐이라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에 불교계 특히 조계종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진상의 명백한 규명이라든가 국가나 사회가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조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진우 스님은 정치권의 합의를 당부하며 종단 차원에서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조금 이왕이면은 합의해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종단에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1주기를 맞아 위로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 발표를 요청하자 진우 스님은 한국종교 지도자 협의회 차원에서 내거나 다른 종단에서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불자 유족이 총무원장 스님에게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진우 스님의 가슴에 추모 배지를 달아드린 유족들은 재차 고마움을 표현하며 더욱 안전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금정총리 범어사가 산중총회를 열고 여산당 정여대종사를 차기 방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보제로에서 산중총회 구성원 377명 가운데 241명이 출석해 제2대 방장 후보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단독 입후보한 여산 정여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여산 정여대종사는 추대 직후 문중화합과 범어사 발전,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벽파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한 정여 스님은 1995년 여여 선언을 열어 어린이 포교와 도심 포교의 한 획을 그었으며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장, 범어사 주지, BTN 불교TV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소납을 차기 방장으로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범어사 정상화합 및 문중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부산 불교가 활성화되는데 불을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치일의 중요한 자질로 감정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정치인들은 정치와 개인의 감정을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기보다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길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에는 서대문 형무소 등 역사적인 장소가 많은 만큼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수구 다란이를 2년여 복원 끝에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 수구 다란이는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더 특별한데요. 외우는 즉시 소원이 이뤄진다는 비밀의 부적, 통일신라시대 수구 다란이를 안홍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조각조각의 종이들이 모여 하나의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한 면은 범자,
한 면은 한자로 한자 정성 들여 쓴 통일신라시대 수구 다란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경주 남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통일신라기 금동제 경합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범자 한자 수구 다란이를 일반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수구 다란이는 수구 즉득 다란이, 즉 다란이를 외우는 즉시 바라는 바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지는 당시 부적과도 같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다란이의 음을 써서 몸에 지니면 영험이 전해진다 해서 당시 신라인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에는 불상에 복장에 넣거나 탑에 봉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경주 남산은 남산 전체가 불국토라고 표현할 만큼 그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신라인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1919년 조선 총독부 입수 당시 수구 다란이는 범자 다란이와 한자 다란이 두 개가 하나의 닭종이, 즉 한지에 배접돼 있었으며 2020년 존재가 드러난 이후 2년여 연구 조사와 보존 처리를 거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16개 조각의 범자 수구 다란이와 한자 수구 다란이 모두 일부 조각이 잘못 배치돼 있었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써있는 산스크리트어도 번역하고 판독하고, 그래서 글자가 돌아가는 순서, 없어진 글자, 이체자 이런 것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각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장의 두 점의 전시품은 원래의 모습대로 되어 있고 두 점 다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구 다란이가 들어있던 금동 경합은 통일신라 8, 9세기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경합 안에 봉안된 다란이도 같은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 수구 다란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종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닭종이로 만든 한지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같이 있었던 금동 경합의 제작 시기와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 작품은 통일신라인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구 다란이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는 범자와 한자 수구 다란이와 경합, 단 3점만을 특별 전시해 집중도와 중요도를 더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수구 다란이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 특별전은 오는 2024년 1월 28일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했던 해암 스님은 평생 눕지 않는 장좌불화와 일중일식, 공부하다 죽어라 등 입적 20년이 지난 지금도 치열한 수행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암 스님의 이런 수행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시작된 해암 스님 수행처 순례단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문경 봉암사로 구법순례에 나섰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문경 희양산 봉암사 선원을 둘러보고 있는 순례단. 해인 총림 해인사방장 원각 대종사와 문도 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해 전국 600여 불자들이 봉암사를 찾았습니다.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양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된 구법순례에 다시 나선 겁니다. 지난 25일 조계종 제10대 종종으로 평생 눕지 않는 장자불화와 일중일식 등 평생 수자로 수행의 모범을 보였던 해암대종사의 수행처를 돌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문경 봉암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스님께서는 사시는 것마다 도량을 깨끗이 정비하시고 또 이번 망고의 그 두타의 행으로 일통식하고 장자불화 하시면서 아주 용맹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암 스님을 비롯해 성철, 자운 스님 등 부처님 법대로 살자를 기치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던 1947년 봉암사 결사 현장에서 당시 스님의 수행 결기를 느껴봅니다. 2020년 해암 스님 탄신 100주년에 앞서 2017년 해암 스님의 수행처 가운데 한 곳인 남해 용문사를 시작으로 하동 칠불사, 순천 송광사, 함양 영원사에 이어 2019년 통도사 극락암까지 5차 순례에 나섰던 순례단은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했던 순례를 다시 시작하며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이 세상에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인욕병제를 마야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식에 보니까 5만 명 참석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 명 중에서 저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기도 하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법회를 마친 순례단은 봉암사 선원을 찾아 공부하다 죽으라는 스님의 일갈과 같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뇌며 순례의 참뜻을 새겼습니다. 해암스님의 수행처를 순례하며 가르침을 수행의 동력을 얻고 있는 해암스님 수행처 순례단은 내년 봄 스님의 수행처 중 한 곳인 태백산 각화사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진 한국의 최초 수륙제로 용주사 수륙제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주사와 동국대가 세 번째 학술 포럼을 열고 용주사 수륙제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 발전 방향을 되짚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용주사 수륙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 번째 학술 포럼이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화성 용주사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용주사 수륙제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수륙제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수륙제인 용주사 수륙제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수륙제인 만큼 그 뜻을 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늘 흔들리고 있고 이런 때에 우리 수륙제의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간 스님도 용주사 수륙대제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증명돼 무형문화유산으로 속히 지정되길 기원했습니다. 용주사 수륙대제 및 성보 역사와 가치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럼은 용주사 수륙제의 전통 계승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성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수륙제의 설판과 설행의 주체성을 주제로 용주사 수륙제의 정체성과 의식 성보를 조명했습니다. 이성은 교수는 기록에 따르면 1790년 열린 용주사 수륙제는 스님과 일반인을 아우르는 더 큰 의미의 무차회로 정의됐음을 알 수 있다며 용주사 수륙대제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조의 명에 의해서 건립된 그 현융원의 제궁이자 원당이자 한편으로 조푸사이기도 한 용주사에서 일어난 무차회는 조선의 후기를 밝혀주는 마지막 수륙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는 용주사 감로도와 수륙제에 대한 연구를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조성된 야외의식용 불화를 통해 본 왕실 후원과 의식의 특성을 살폈습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고려시대부터 전해진 한국 최초 수륙제로 용주사 수륙제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 대각회가 백용성 율사 탄신 160주년을 맞아 지리산 칠불선원 대은계맥 전개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대각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지리산 칠불선원 대은계맥 전개식에는 보광스님을 비롯한 17명의 스님이 전개사 도문스님으로부터 계를 전달받았습니다. 도문스님은 보광, 덕상, 해능, 법수, 법안, 법조, 법미, 선법, 해수, 해명, 지원, 환희, 해력, 유수, 선일, 현법, 종현스님에게 전개증과 용성스님 역저에 각설 법망경, 불설 법망경 연의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전개증을 굳게 호지해 정법 안장의 해명이 단절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정법과 더불어 계맥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라고 전계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진각종 종립학교인 진선여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수능에 고3 학생들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진선여고는 지난 25일 교내 회당 기념관에서 정극상 교장과 정교실장 능원정사를 비롯해
교사와 재학생 등이 참석해 2024 대입수능 서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진선여고와 총동문회는 고3 학생들에게 수지 다란이와 수능 대박 기원 초콜릿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정교실장 능원정사는 부처님 가지원력과 회당 대종사의 무진서원 공덕으로 지혜의 광명이 함께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서원했습니다. 재학생들은 톡톡 튀는 응원을 담은 등불을 밝히고 챔버 오케스트라로 선배들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원주 구룡사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보물 구룡사 3장 보살도 보존 처리를 마치고 원본과 복원 모사본을 동시에 전시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구룡사 지장전에 전시된 3장 보살도는 원본과 복원 모사본을 함께 전시해 300여 년 세월의 흔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3장 보살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룡사 주지 해공스님은 보물 3장 보살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하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장 보살도의 가치와 구룡사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이 제주 지역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세 번째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8년 음력 9월 3일 법정사에서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스님과 제주도민이 합심해 일제에 무장한거한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무호법정사 항일운동과 일제강점기 제주 불교인들을 조명한 학술 세미나,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 진실을 찾다 세 번째 세미나가 지난 21일 제주 벤처마루에서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첫 발표에 나선 이성수 박사는 일제강점기 제주불교협회 부회장 고태민 선생과 그의 부인 항일운동가 고수선 여사, 민족운동 변호 활동으로 친일인명사전 수록에서 제외된 제주불교협회 총무 양홍기 변호사의 사례를 들며 일부의 친일 행적을 전체로 규정지은 기존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것들, 단편적인 기술 그리고 총체적인 분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제주불교협회를 친일로 해석한 것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구영 대구 복심법원 판결문을 새로 번역한 복려관 불교문화원장 해달 스님은 판결문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 있는 기록 그대로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기획을 하고 주도하신 분들이 이제 법정사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불교 신자는 맞죠. 이분들이 승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특정 종교인으로 확정할 근거가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성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일운동이니까. 쌍계암 상민 스님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역사 왜곡은 중대한 범죄이며 제주도민 모두가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도 사람이라면은 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도민이 3.1운동보다 5개월 전에 이미 우리가 했던 항일운동이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 좀 해봐요. 근대 제주불교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으로 역사의 진실을 조명하고 있는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의 학술 세미나. 세미나에는 허남춘 제주대 교수와 강상무 법정사 항일운동 유족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